2025년 10월 5일 일요일 저녁, 시드니 서부의 조용한 동네 크로이던 파크의 주민들은 평범한 일요일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식당에는 가족들이 모여 식사하고 카페 앞에는 친구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7시 30분쯤 하늘을 찢는 듯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엔 폭죽 소리인 줄 알았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죽이 아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남성이 아파트 창문에서 고성능 화기를 꺼내든 채 거리로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은 경찰 발표를 인용해 50발에서 많게는 100발에 가까운 탄환이 발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나가던 차량들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고 버스 정류장의 유리도 깨졌습니다. 경찰차가 총탄 일부를 맞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 남성은 목과 가슴 부위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고 여러 시민들이 깨진 유리에 다쳤습니다. 현장에서는 총탄과 유리 파편에 다친 시민 16명이 긴급처치를 받았으며 용의자는 약 2시간 만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고성능 화기 한정을 압수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시드니 시민들을 충격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왜냐하면 호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를 가진 나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포트하서 사건 이후 호주는 더 이상 총기 난사가 일어나지 않는 나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총성이 울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호주는 정말 안전한 건지, 이 질문들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의 시작입니다. 1996년 4월 28일 호주 남동쪽 타스마니아의 관광지 포트하서 한 젊은 남성이 반자동 소총을 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35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호주 역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그날 이후 호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시 존 하워드 총리는 전국을 돌며 강력한 총기 개혁을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총기협약 NFA였습니다. 이 협약의 핵심은 총기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허가받아야 하는 특별한 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호주는 반자동 소총과 펌프식 샷건을 금지했고 총기를 소유하려면 경찰의 신원조회, 28일 대기기간, 안전보관 점검, 그리고 정확한 총기 소유 이유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사격, 사냥, 농업, 해충 구제 등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누구도 총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강제 총기 환매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약 60만 정의 총기가 회수되었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총기를 반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안전을 지키는 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그 결과 이후 20년 넘게 호주에서는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총기 자살률과 총기 관련 범죄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전 세계가 호주를 총기 규제 모범국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완벽해 보였던 법의 틈새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총기, 다량 소유, 주별 규제 차이, 데이터 관리의 허점 등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 총기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호주에는 약 94만 명의 총기 라이선스 보유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등록한 총기는 약 400만 정 이상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한 사람당 평균 4.3정의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총기를 하나도 갖지 않은 사람도 있고 수백 정씩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호주에서 가장 많은 총기를 가진 사람은 무려 386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사우스웨일즈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기가 등록된 주입니다. 2025년 6월 기준 뉴사우스웨일즈의 개인 라이선스 보유자는 25만 4,992명, 등록된 총기는 111만 3,830정입니다. 즉, 한 명이 평균 4에서 5정의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라이선스 보유자 수는 지난 몇 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 총기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총기를 가진 사람은 줄고 있지만 가진 사람은 점점 더 많은 총기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총기 밀도의 증가라고 부릅니다. 일부 사람들이 총기를 집중적으로 소유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지역별로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도심보다 농촌과 외곽 지역의 총기 보유율이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어 뉴사우스웨일즈 외곽 지역에서는 한 명이 평균 15정의 총기를 갖고 있지만 시드니 같은 대도시에서는 평균 3정에 불과합니다. 농촌에서는 사냥과 농장 보호, 해충 구제 등 실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도시 지역에서도 총기 등록이 늘고 있습니다. 스포츠, 사격, 레크리에이션, 수집용 총기 등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기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취미로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합법 총기의 증가와 동시에 불법 총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호주 범죄정보위원회는 약 20만 정의 불법 총기가 시중에 존재한다고 추정합니다. 경찰의 압수나 잦은 반납으로 일부가 회수되지만 여전히 추적되지 않는 총기가 많습니다.
2023-24년 한 해에만 11,200정의 불법 총기가 자진 반납되었고 최근 3년 누적으로 보면 4만 정 이상이 사면 프로그램을 통해 회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10배가 넘는 불법 총기가 어둠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뉴사우스 웨일즈와 빅토리아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그 위험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뉴사우스 웨일즈에서는 2024년 11월 시드니 서리힐즈의 한 주유소에서 남성이 표적 총격으로 사망했고 이 사건은 조직범죄 연계로 밝혀졌습니다. 2024년 10월 어벙거리 총격 사건도 1년이 지난 2025년 8월에서야 용의자가 체포될 정도로 장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버우드 관할의 크로이던 파크 주택 외벽이 권총 2발에 피격되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올해 10월 크로이던 파크에서 또다시 대규모 난사가 벌어졌습니다. 빅토리아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2025년 8월 포런카에서는 영장 집행 중 총격이 발생해 경찰관 2명이 순직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해 멜번 CBD 엘리자베스 스트리트에서는 26세 남성이 드라이브-바이 슈팅으로 사망했습니다. 멜번 북부 월러트 지역에서도 22세 남성이 대낮에 총격으로 사망했고 갱단 갈등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23년 8월에는 사우스 야라에서 조직범죄 간부 모하메드 캐시티아르가 피살되었고 2025년에 들어서야 피의자가 기소되었습니다. 같은 해 9월 케일러 빌리지에서는 주간 공개장소 총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드물어 보이지만 분명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23-24 회계연도 기준으로 뉴사우스 웨일즈에서는 살인사건이 77건, 빅토리아에서는 54건 발생했습니다. 총기가 살인수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그 치명성은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결국 문제는 얼마나 자주가 아니라 얼마나 쉽게 발생하느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호주의 총기 문제는 수량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호주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국가총기등록부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주별로 따로 관리되던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해 전국 단위에서 실시간으로 총기의 이동과 거래를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불법 거래나 도난 총기의 추적은 훨씬 쉬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기술과 제도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마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최근 사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범인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었고 정신적 불안이나 분노, 생활의 절망을 안고 있었습니다. 총기를 쥔 손보다 먼저 폭발한 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총기 문제는 법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총기의 수를 줄이는 시대가 아니라 총기를 쥔 사람의 상태를 관리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호주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1996년 이후 총기 사건은 눈에 띄게 줄었고 대규모 난사는 20년 넘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크로이던 파크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총기 규제가 완벽하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단순히 총기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총기를 가진 사람의 심리, 사회적 배경, 접근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호주는 총기를 통제했지만 인간의 분노와 절망은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총성이 울린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호주는 여전히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 안전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1996년 포트하스 참사가 남긴 총기가 아니라 사람을 바꿔야 한다. 그 교훈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저녁, 총성이 울렸던 그날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